자, 퍼펫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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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도와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그 수도권에서는 눈이 엄청 많이 쌓였어요. 눈이 엄청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사시는 도바님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미끄러져서 골절되고 이러면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내일까지 눈이 온다고 합니다. 부산에는 그 TV 뉴스 보니까 막 바닷가에서 서핑을 다 하던데 보니까 지금 부산은 날씨가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는 그 지역에 따라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다 모습이 기후가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자, 모습 공식 연습하기 156쪽 한번 보십시오. (156쪽) 보면은 모습 공식을 굴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모습을 잘 관찰해서 모습이 변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아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이 전부 변하는 도리지만 우리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늘 그렇게 해왔고 또 그러려니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선 모습 공식을 다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이지우 모습 공식 한번 해보죠. 여기 해제를 해야 돼요.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아, 몸뚱이로 해야 되는. 아니요. 모습으로. 예.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죠. 예. 요게 지금 모습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모습 공식은 부처님의 삼법인 무상, 고, 무아를 이제 현대식으로 생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식입니다. 그래서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라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라는 말은 독자적으로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불변이라는 뜻입니다. 그 자성이라고 할 때 그 자자는 불변이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모습은 인과 연에 의해서 연기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모습,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모습은 뭐다? 무자성이다. 무자성, 자체성이 없다. 자체성이 없으니까 그것이 난 적이 없어요.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이 몸뚱이도 있고 세상 만사도 다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 실체가 없지요.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불생이라 난 적이 없어요. 일체의 모든 내 몸뚱이가 일체의 모든 모습과 모든 망심이 난 적이 없어. 난 적이 없으니까 뭐도 없다. 사라지는 것도 없지요. 그래서 이 모습도 무자성이라 불생불멸이에요. 난 적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무생법인이라고 하죠. 무생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래의 일체 만법이 전부 무자성이고 또 연기로 인해서 일어났다. 그러한 것을 잘 알아야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반야신경의 색즉 시공. 색은 곧 공이다. 실체가 없다. 또 공은 실체가 없는 것은 곧 색이다. 이렇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그 뜻을 실제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뭘 하면 그걸 알 수 있다. 이 모습 공식을 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자체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변하지요. 변하니까 헛것이죠. 헛것이니까 머물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린 자꾸 머물러. 그래서 그 모습을 잘 굴릴지언정, 자성이 없는 모습을 잘 굴릴지언정 거기에 달라붙으면 안 된다.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 머물면 뭐라고 했죠? 머물면 김영주 도반님 머물면 뭐라고 했지요? 모습에 머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모습에 머물면 괴로움이 생긴다. 괴로움이다. 그래서 내가 되게 괴로워. 뭐 그것이 뭐
마음이 괴롭든지 몸이 괴롭든지 하여튼 괴로워. 세상살이가 괴롭든지. 괴로움은 뭐에? 모습에 머물기 때문에 괴롭다. 일체의 모든 모습이라는 것은 연기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므로 거기에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으니까 항상 변한다. 그런데 나는 모습이 없고 아주 실체가 없고 변하는 것에 어떻게 한다? 자꾸 머물러. 왜 머무느냐? 뒤바뀐 생각 때문에, 망심 때문에 뒤바뀐 생각으로 자꾸 머문단 말이죠. 머물면 괴로움이라. 그래서 머물면 번뇌가 생겨요. 번뇌가 생기고 번뇌는 괴로움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자체성이 없다, 변한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다 뭐다? 언어지요, 언어. 언어로 우리가 소통을 하고 있죠. 부처님의 법문도 그러시고 설법도 그러시고 경전도 다 마찬가지죠. 언어죠. 언어는 바로 그 실체가 아닙니다.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떻게 배운다? 언어로 배우는 거죠. 언어에는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또는 역사적인 개념, 통념, 내 개인적인 그 정보에 의한 개념이 거기에 녹아 들어가 있죠. 언어라는 것은. 근데 처음에는 언어로 배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이해를 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통념으로 이해를 해. 그런데 이제 방편을 통해서 자기가 쭉 정진을 해서 무엇으로 들어간다? 언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뜻으로 들어간다. 나중에는 뜻으로 들어가야 돼. 변한다라는 것이 실제로 어떤 뜻인가? 자체성이 없다는 게 실제로 어떤 뜻인가? 헛것이라는 것이 실제로 어떤 뜻인가? 머물 수 없다라는 게 실제로 어떤 뜻인가? 실제로 어떤 뜻인가를 알아서 스스로 깨닫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방편을 쓰는 거죠. 자, 관찰하기에 제일 몸뚱이가 이게 몸뚱이라는 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가 참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게 몸뚱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몸뚱이를 나로 알고 있거든. 몸뚱이와 나를 동일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몸뚱이가 정말로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어서 몸뚱이를 나라고 할 수가 없네 라고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업식 때문에 배우기는 배우는데 실제로 내 마음에 와닿는 데는 뭐가 걸린다?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니까 아이고 들었다고 금방 알고 들었다고 금방 알고 금방 행동으로 하고 자기가 완전히 바뀌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이제 자꾸만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게 바뀌죠. 그래서 몸뚱이는 이제 빛깔에 속하죠. 종소리는 그다음 소리. 일체 지금 제 말하는 것도 소리죠. 소리. 그다음에 이제 화라는 것은 법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에 상대하는 법진. 그러니까 화는 자체성이 없다. 화는 변한다. 화는 헛것이다. 화에 머물 수 없다. 화를 잘 굴리자. 저번에 화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화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 화를 낸다고 생각을 해. 나라는 것도 없어. 실은. 그래서 화라는 게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화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사라지는데 내가 화를 내는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내 것이 되죠. 아소가 됩니다. 내 것이 되어가지고 내가 화를 붙들고 안 나죠. 화는 그냥 없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죠. 그 화를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거든.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하루에도 수천만 번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는데도 그 화를 낼 때 어떻게 하냐면 내 것인 줄 알아. 내 것인 줄 알아서 그 화를 내는 주체가 낸 줄 알아요.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일체의 모든 망심은 말하자면 경계에 다찔려서 일어나는 망심입니다. 그래서 적용하기 이걸 보면 자 이제 이 적용하기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할 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지금 마우스인데 이게 지금 마우스거든요. 자, 마우스인데 이게 마우스인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녹음기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펜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을 반드시 붙이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가 뭐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거는 뭐다? 연기죠. 연기. 일체의 모든 모습이 연기로 인해서 일어났다. 이것을 알게끔 해주는 맞아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일체의 모든 모습이 전부 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라는 것이 내 마음에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보면 그냥 그것이 헛것인 줄 알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스마트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어서 자체가 있어서 스마트폰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고 혼자 독립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이 스마트폰이 모든 부품으로 이루어져서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생겼구나. 이름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물체가 생김으로 해서 이름이 생겨. 근데 이제 나중에 스마트폰이 없어질 수도 있겠죠. 다른 이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 물체가 달라짐으로 따라서 뭐도 없어진다. 이름도 사라지죠.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것은 연기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거는 뭐냐? 공성을 얘기합니다.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은 거기 실체가 없다는 말이죠. 공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눈으로 보는 모든 형상, 눈으로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것이 하기가 쉽지 않으면 귀로 들리는 소리. 지금 이 목소리도 마찬가지죠. 이 목소리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소리, 음성.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죠. 지금 소리를 내고 있지 않죠. 소리가 없어졌죠. 이 소리를 내려면, 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려면 마지막 공기도 있어야 되고, 발성하는 그 조직에서 수많은 조직들이 모여서 발성을 해서 공기를 타고 이 음파가 내 귀에 들어가서 그 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그 뇌로 전달이 되어서 그렇게 했을 때 이 음성이 들리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성이라는 것도 이 소리라는 것도 뭐다? 전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라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그래서 처음에 눈으로 보는 모든 형상,
귀로 듣는 모든 소리, 코로 맡는 모든 냄새, 혀로 맛보는 모든 맛, 몸으로 느끼는 모든 감촉, 뜻으로 헤아리는 모든 생각. 이게 지금 육근으로 보는 육진경계죠. 육근으로 보는 육진경계인데 이게 그냥 세상이죠. 세상. 나와 세상이죠. 나와 이것을 저기 따로 두고 세상이 따로 없어요. 세상이 따로 없다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 이런 것을 배우는데 세상이 따로 있고 보는 내가 따로 있어서 내가 세상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근데 실은 이 육근으로 보는 육진경계가 세상이라요. 육근으로 보는 육진경계가 세상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바깥에서 세상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꿈하고 똑같지요. 꿈속에서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데 꿈속에서 온갖 산이고 뭐 비행기고 자동차고 사람이고 다 있죠. 전부 다 있어요. 근데 꿈을 깨면 없죠.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꿈에서는 내가 꿈에서는 어떻게 해요? 육근이 다 이렇게 저기 눈 감고 다 오근이 다 쉬고 있죠. 근데 의식으로 온갖 형상을 다 만들죠. 형상도 만들고 말하는 소리도 듣고 음식도 먹고 뭐 돌아다니기도 하고 꿈속에서 막 대화를 하면서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이 하죠. 꿈속에서. 똑같이 하는데 그거는 헛것인 줄 알아. 나의 의식이 만들어낸 세상이라.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깨어 있을 때도 딱 마찬가지예요. 딱 마찬가지인데 요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게 그렇게 알기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깨어 있을 때의 상태를 뭐라고 한다? 생시꿈이라고 하죠. 잘 때 꿈은 제2의 꿈. 잘 때 꿈은 우리가 말하는 꿈이고 내가 지금 눈을 떠서 이렇게 깨어 있을 때는 생시꿈. 우리는 뭘 하고자? 생시꿈도 깨고 꿈속의 꿈도 깨자는 거지요. 꿈을 깨자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저기 원명도바님하고 묘명도바님 그거 음해제 해가지고 같이 다른 분들도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구름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종소리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꽃향기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단맛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부드러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고 싫음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예, 눈이 많이 왔어요, 그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눈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러니 기온이 많이 내려갔지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추위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또 눈이 하얀 세상이 됐거든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흰 세상, 눈 덮인 세상. 하얀 세상이죠. 눈 덮인 하얀 세상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제 기온이 올라가서 눈이 녹아버리면 그 하얗게 눈 덮인 세상이 또 눈이 없어지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눈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그래서 우리는 말하자면 낭만을 즐기는 사람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눈이 좋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지만 또 그거를 제설 작업을 하는 사람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눈 치우기 싫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설 작업을 하거나 청소하시는 분들은 눈이 막 이렇게 막 오면은 아유 오늘 또 굉장히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다른 사람은 낭만적으로 생각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 한번 보죠. 158쪽. 눈으로 보는 모습 연습하기. 눈과 귀는 우리 감각의 70에서 75%를 차지하기 때문에 왜 이거를 먼저 하라고 하느냐 하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습 공식을 연습할 때는 가장 먼저 눈으로 보는 모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각은 우리의 감각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잘 안 되거나 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리로 해도 좋습니다. 소리는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죠. 소리가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소리가 이렇게 하면 소리가 들려. 근데 이제 소리가 사라졌죠. 그래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정확하게 구별이 되죠. 소리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잠깐만요. 이게 지금 스마트폰이 있는데 스마트폰이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스마트폰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스마트폰이 내가 보기에는 고정이 돼 있거든. 고정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눈으로 보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하면 다른 거는 굉장히 쉬워요. 눈으로 보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하면 저는 이제 우리 옛날에 이제 등광도바님한테 은장도를 잔뜩 맡겨 놨었는데 은장도가 뭐냐 하면 그래서 은장도를 다 한 자루씩 다 줬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은장도를 뭐 영상으로 줘야 되나? 어떻게 줘야 되나? 이제 수자타가 잔뜩 맡아놨다가 하나씩 택배로 붙여줘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데 은장도가 뭐냐면 은장도는 뭐죠? 옛날 그 여자들이 그 사대부 그 부인들이 위급한 상황이나 자기가 어쩔 때 이 은장도를 사용을 하게 되죠. 근데 은장도를 매일매일 갈아야 돼. 매일매일 갈아서 아주 날이 새파랗게 갈아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무엇이 와도 뭐 한다? 은장도를 다 잘라야 돼요. 무조건 잘라야 돼요. 이 지금 모습 공식의 제일 첫 단계는 무조건 친다예요. 무조건 친다. 무조건 친다. 뭐 그것이 맞다든지 안다든지 뭐 모른다든지 뭐 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친다. 처음에는 무조건 쳐버린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팁 중에 하나예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아는 거는 전부 다 반연심이라 망심이라. 그러니까 일단 계속 쳐.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막 가지가 막 말도 못하게 벌어져 있거든. 그래서 나무가 안 보여. 나무의 원줄기가 안 보여. 지금 너무나 지금 어지럽게 지금 가지가 많이 쳐져 있어서. 그래서 가지를 사정없이 치다가 보면 나무의 원모습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나무의 원모습이. 그래서 그것이 눈으로 보는 것이든 제일 처음 눈으로 시작을 한데 귀로 듣는 소리든 그 다음에 맛이든 냄새든 촉감이든 생각이든 감정이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무조건 친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계속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되느냐. 내 품속에 가지고 있던 그 은장도라는 것은 지금 우리는 이제 모습 공식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모습 공식을 하는 이유가 지혜를 닦는 거죠. 본래의 지혜를 닦는 겁니다. 이렇게 날이 새파랗게 가라라는 것은 지혜를 새파랗게 닦아라 이 말이죠. 그 말이죠. 어떻게 지혜를 닦냐? 사정없이 친다.
사정없이 쳐버린다. 막 일말의 그것도 없이 쳐버린다. 처음에 이것이 습관이 돼야 돼. 습관이 돼서 1년 가고 2년 가고 이렇게 자꾸 가면 나중에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그 무엇이든지 변한다 할 것이다. 자다가도 툭 이러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꿈을 꾸면서도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우리 도반들 중에서. 그러니까 하도 하니까 자다가도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해야 그 뜻을 알아야 자체성이 없다라는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처음부터 자체성이 없구나. 이러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는 저절로 아는 거지. 근데 자체성이 없다라는 말은 어렵거든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체성이 없다라는 것을 실제로 알기 위해서는 변한다. 변한다 어려운 말 아니죠. 헛것이다. 어려운 말 아니죠. 머물 수 없다. 이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어요. 헛것이다라는 말은 헛것이다라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헛것이다라는 데 대해서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개념적으로, 통념적으로. 그러니까 헛것이라는 말은 말하자면 그림자와 같다, 영상과 같다, 꿈과 같다 이런 뜻이거든요. 헛것이라는 말은. 가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처음에는 헛것이다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허무하다 이렇게 받아들여. 허무하다. 허무하다라는 것은 무엇이 있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허무하다라는 것이고, 헛것이라는 것은 본래 실체가 없어. 본래 있는 것이 아니야. 본래 그냥 뭘로? 그 아지랭이와 같이, 아지랭이가 실체가 없죠. 멀리서 보면 있는데 가까이 가면 아지랭이가 없거든요. 그런 만약 꿈과 같은 그런 것, 환이다 이 말이거든. 헛것이라는 말은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자꾸 하게 되면 처음에는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들어서 처음에는 약간 허무하다라는 대로 살짝 빠지는 수도 있어. 그러나 허무하다라고 생각이 딱 일어나면 어떻게? 이것도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해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허무하다에서 헛것이다로 자기가 이제 점점 그 생각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안 그러신 분도 있는데 한 번씩 다 겪을 거라. 감정적으로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러면 뭐 내가 뭐 짜달실이 뭐 열내도 할 것도 없네 뭐 이러면서 마음은 편해서 좋지만 헬렐레 하게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허무하다. 잘못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이때까지 일체의 모습이 전부 실체가 있다. 진짜다. 이런 데서 오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니까 오는 그 말하자면 그 뒤바뀐 생각에서 오는 그 감정적인 그런 것인데, 우리가 말하는 헛것이라는 말은 본래 꿈과 같은 것이다. 본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치는 거라. 생각할 필요도 없고 뭐 여유를 둘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치는 거예요. 무조건 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딱 해보면은 어떤 상황이 잘 돌아갈 때는 내가 공부를 좀 하는 것 같아. 그러나 내 주위에 일이 많거나 또 어떤 상황이 안 좋거나 복잡하게 일어나거나 내 몸이 굉장히 아프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변한다고 끝이다 머물 수 없다가 안 되네. 그 상황이 변한다고 끝이다 머물 수 없다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가? 남한테 말할 것도 없어요. 아이고 이거 뭐 진짜 공부 어쩌고 그리고 후렴구 달 것도 없어. 어떻게 하느냐? 아, 내 실력이 요 정도구나. 그렇게 딱 아는 거죠. 나는 내가 한 50점쯤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딱 일을 당하고 보니 빵점이야. 그러면 뭐다? 막 정신이 없어. 변한다고 끝이다 머물 수 없다가 생각도 하나도 안 나고 또 그게 마음에서 떨어지지도 않네. 그러면 요거 내 점수구나. 내 점수가 지금 빵점이구나. 1점이구나. 2점이구나. 이렇게 자기가 그냥 인정을 하면 되죠. 인정을 하고 내가 더욱더 정진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굉장히 뒤바뀐 생각으로 내가 일처의 경계에 엄청 끄달리고 있구나. 일체의 경계가 전부 헛것인데 내가 진짜로 자꾸 착각을 하는구나. 그렇게 알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꾸만 은장도를 어떻게 한다?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자꾸 쳐보라는 거죠. 쳐보면 이게 치는 게 습관이 돼. 자꾸 탁탁 쳐버리는 게 습관이 되면 그게 어느 시점에 가면 나타나. 결과가 나타난다. 그 결과를 스스로 체험해야 된다. 그 결과를 스스로 체험해야지. 안 그러면 뭐 말로만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우리 보면은 식물계 보면은 그 물립선상 그러니까 선을 한다라는 그것을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습공식을 하네. 내가 불교 공부를 하네. 내가 마음 공부를 하네. 그런 거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전혀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공부가 진전이 없어. 지금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이란 말이 참 어려운 말 같아. 그냥이라는 말은 나라는 그 주체가 좀 말하자면 많이 사라진 상태 그냥 한다는 것은. 주체가 있으면 따지고 또 따지고 이러면 이렇게 돼야 되고 저러면 저렇게 돼야 되고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결과가 이만큼 나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해. 그냥 모습 공식을 해. 그냥 해. 뭐든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계속 한단 말이죠. 자, 이제 모습 공식을 할 때 지금은 눈으로 보는 모습이라고 했는데 눈으로 보는 눈, 안, 이, 비설, 신, 의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제일 처음 눈으로 보는 모습을 하는데 자, 처음에는 전체로 보기, 두 번째는 쪼개서 보기, 세 번째는 이름 붙이지 않고 변하는 도리로 보기 이렇게 3단계로 해놨어요. 전체로 보기와 쪼개서 보기는 아마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름 붙이지 않고 변하는 도리로 보기 이거는 조금 모습 공식을 조금 한 연후에 모습 공식을 하다가 자기한테 깨달음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이름을 붙이지 않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자기가 이제 깨달음이 올 때가 있을 거라. 그러면 요 이름 붙이지 않고 변하는 도리로 보기 이게 마음에 어느 날 탁 와닿을 때가 있어요. 요거는 시간이 좀 걸려요. 세 번째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쭉 해본다는 겁니다. 모습 공식을 자꾸 해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전체로 보기 처음에 1단계 전체로 보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눈으로 보는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연습하면 요게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일어나는 많은 분별, 망상을 내려놓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마우스인데, 이게 지금 마우스인데,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마우스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몸뚱이를 해봅시다.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딸.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아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남편.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상하게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나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고 해도 진짜 마음에 잘 안 와닿아요. 나는 참 이게 마음에 입력이 잘 안 돼. 그런데 이제 상대방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아들, 딸,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딱 이렇게 해보면은 뭔가는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 와닿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되게 서운하죠. 실제로 어떤 우리 도반님은 어느 날 식탁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들이 앞에 딱 있어서 그 전까지는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아들을 해본 적이 없는 거라. 다른 거는 막 다 해도, 그러니까 다른 거를 전부 다 하고 나니까 아들이 눈에 보인 것이죠. 다른 걸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아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아들에 대한 애착이 엄청 마음속에 많거든. 근데 아들을 보고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아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러니까 헛것이죠. 아들에 머물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막 눈물이 줄줄 나더랍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자기인 것 같거든요. 해보면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나,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래도 나는 아주 철옹성이라. 나는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나 아무리 해도 나한테는 이빨이 안 들어가. 해보면 이빨이 안 들어가는데 나는 막 딱 고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자꾸 공부를 하다가 보면 나중에 나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나라고 하면 조금 말랑해졌어. 처음에는 막 딱딱하고 견고해서 이빨이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른 거를 계속 하다가 보면 나중에 좀 말랑해지죠. 내가 정말로 애착이 심하고 집착이 많고 거기에 그 마음이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는 굉장히 딱딱하고 견고해요. 내 마음으로 견고해서 이빨이 잘 안 들어가. 그거는 나중에 내가 다른 거를 열심히 해서 공부가 되었을 때, 그런 게 있을 때 이제 말랑해지죠. 그전에는 이빨이 잘 안 들어갑니다. 이제 해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러면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아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러면 그 아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기대치와 내가 가지는 감정과 내가 앞으로의 일체의 모든 것,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아들에 대한 나의 여러 가지 생각, 그것으로 인해 일어나는 많은 분별 망상을 어떻게 한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차단을 하게 됩니다. 사전에. 우리 도반, 이제 그 예를 자꾸 들어야 이 이야기가 쉬울 것 같아서, 우리 도반 중에 이제 한 분이신데, 이제 애들 이제 공부를 이제 좀 많이 시키는, 또 요새
헬리콥터 맘이라고 있지. 헬리콥터 맘 압니까? 애들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공부시키는 그런 엄마를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사사건건 엄마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이렇게 간섭을 하는 엄마 있잖아요. 엄마가 주도적으로 애를 끌고 가는, 애가 주도적으로 이게 지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모든 계획을 다 짜고 주도적으로 해서 끌고 간단 말이지. 그렇게 이제 엄마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자꾸 이제 선원에 이제 와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좀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라. 그래서 그냥 좀 내려놓으라고, 그냥 그 애 좀 아들 좀 내려놔보라고, 내려놔도 충분히 잘한다고, 내려놓으라고. 근데 못 내려놓는 거지. 본인이 못 내려놓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모습 공식을 계속 했단 말이지. 다른 거를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아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 자기가 자각이 된 거예요. 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뭐 스마트폰 변한다고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뭐 노트북 변한다고 것이다. 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나무 변한다고 것이다. 뭐 이걸 자꾸 했단 말이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아들에 대해서 엄청 말이야 자기가 쥐고 흔든다는 그것이 자각이 오게 된 거예요. 엄청 아들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나 묶여 있다라는 것이 자각이 돼서 그때부터 슬슬슬 내려놓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붙들고 있을 때보다 내려놓으니까 애가 훨씬 스스로 공부를 잘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슬슬 잘 풀렸어요. 공부도 잘해서 이제 대학도 잘 갔어요. 근데 이제 엄마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붙들고 막 이렇게 해야 애가 학교를 잘 간다,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말을 하죠. 그 외에도 이제 뭐 사람 살려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은데, 아마 이 공부 안 했으면은 자기가 상당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상당히 우울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쭉 내려놔 버리니까, 그래서 꽉 붙들고 있을 때하고 내려놨을 때하고 눈물마다 한 끗 차이잖아요. 한 끗 차이라고. 자기 마음을 붙들고 있는 데서 그냥 내려놓는 거, 뭐 힘도 안 쓴 거지. 내려놓으니까 일이 그냥 술술술술 잘 풀리는 걸. 그래서 이제 그 뒤에도 이제 내려놓는 그 힘이 점점 강해져 가지고 이제 자기가 살아가는데 큰 살림을 얻은 거죠. 큰 힘을 얻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습 공식을 하면 그런 힘을 실제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렇게 배우면은 바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활구라고 합니다. 활구. 자, 10분 쉬었다가 다시 요거 모습 공식 좀 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0분간 쉬겠습니다. 한 6분 쉽시다.